자, 민주주의의 꽃을 선거라고 합니다. 이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에 대해서도 김문수 후보는 여러 코멘트를 남겼는데 함께 보고 오시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은 즉시 저게 선관위의 2020년 서거와 그 관련 증거를 총선 직후입니다. 즉시 압수수색해서 수사에 당시 저 윤석열이 검찰총장 할 때인데 정치와 사법, 선거제도를 개혁하겠습니다.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고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아시죠? 사전투표 하겠다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그리고 해달라고 했어요. 사전투표 해달라고, 참여해달라고. 뭐예요? 부정선거 때문에 사전투표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또 그 아쉬워요. 취지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어제 한 말이 뭔 말 한 말인지도 모르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와. 그러니까 부정선거라면서요. 자신들이 당선된 윤석열이 자기가 된 것도 부정선거이고 사전투표는 저렇게 위험하기 때문에 폐지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또 사전투표를 참여하겠다라고. 정말 저는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그 12.3 내란 때 여러 가지 충격을 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선관위 압수수색하려고 거기 군인들 출동시키고 네. 선관위원장 잡아다가 고문하려고 했던 게 제일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저런 식으로 황당한 지금 발언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 것 이 같습니다. 부분은 진짜 윤석열 씨와 닮은 것 같아요. 윤석열 씨 이번에 최근 다큐까지 봐가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빠져 계시기 때문에 제2의 윤석열이다. 네, 닮은 거 정도가 아니라 윤석열 그 자체죠. 네. 그리고 조금 나쁜 쪽으로 이렇게 발전된 버전인 것 같아요. 더 나쁘게. 독한 윤석열? 더 나쁘거나 더 독할 수가 있습니까? 더 진짜. 어리석은 윤석열? 아, 네. 그래서 제 결론은 이분들은 자기가 이긴 선거도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면 더 부정선거라고 얘기할 것 같은. 그러니까 절대 이 선거를 결과에 대해 승복 안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큰 표차로 이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이 자, 정치인거에 관련된 또 하나 우리 검증해야 될 건데 이분이 뭐 공감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뭐 기대도 하지 않는데 네. 또 그와 관련돼서 더 심각한 건 권위주의적이라는 겁니다. 또 시대착오적인 발언들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마 오늘 제작진들이 이거 찾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예, 그와 관련된 영상도 좀 함께 보고 가시겠습니다. 누가 젊은이들에게 해를 조선을 말합니까? 누가 지금 젊은이들에게 절망을 가르칩니까? 세월호처럼 저렇게 죽음의 구판을 벌리고 있는 자들 물러가라! 지극적인 사건을 죽음의 구판. 최상병 유지를 왜 선배를 안 하느냐? 선배를 왜 안 하느냐? 안 하고 있냐? 직접 공백 상태가 국립묘역을 참배하다가 질문 받은 거거든요. 설명을 듣고 있군요. 김용태 의원에게.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야. 최혜병이 누군지 몰랐던 겁니다. 우리도 거의 분석에 가깝다. 사람 심리에 대해서 저 사람 왜 저렇게 얘기할까? 저 사람은 근데 사실 정광훈이라는 극우 집회, 극우 사이비 종교인과 굉장히 가깝지 않았습니까? 한겨레 보도에도 보니까 정말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울먹거리고. 아마 이따가도 좀 준비한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근데 그 극우나 사이비 종교에서 세월호를 얼마나 비하하고 막말했는지. 아이고. 최상병 사태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완전 빠져 있는 그런 정신 상태가 아닌가. 그 이분의 망언이라고 하는 게 정말 손으로 10손가락으로 세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공통적으로는 역사 왜곡, 여성 비하, 약자 조롱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해오셨던 분이고요. 진짜 오래전부터. 네. 세월호라고 하는 진짜 자식 잃은 부모들의 그 찢어지는 고통을 죽음의 구판이라고 하고 그 목숨 잃은 쌍용차 노조에 대해서 자살 특공대 아 정말요. 4.3 사건에 대해서도 뭐 마찬가지고 여성 비하 발언도 제 입에 너무 더러워서 제가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막말들이 너무 많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막말하고 망언하시는 분들이 EQ가 낮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 말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좋아할지 아니면 끔찍한 혐오감을 느낄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정말 오래전부터 이 김문수라고 하는 정치인을 보면서 굉장히
뭐 이걸 뭐 좋게 말하면 공감 능력, 그러니까 이렇게 점잖게 말하면 공감 너무 순화된 능력인데 말이야 사실은 그런 표현도. EQ가 낮다. 예. 네. IQ에 대해서는 제가 말 안 하겠는데 네. EQ가 굉장히 낮다. 범죄 심리학 보면 못 느끼는 거지. 본인이 말하고 이런 거를 상대는 상처가 된다는 네. 걸. 그 사이코패스. 가해 행위를 범죄 하면서도 심리학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김문수 후보가 뭐 청렴하다 정말 막 이러면서 진짜 그 동조하는 세력들이 자기 눈에 보고 싶은 것만 보이는 게 리더와 똑같이 닮았구나 지지자들이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들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또 더해서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지금 대통령 후보라는 거예요. 그죠. 좀 전에 최병 사건 이런 거를 보면서 저희들이 느끼는 건 이런 사람이 정말 국군을 통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가 국가원수로서 이런 데에 대해서 도저히 저희들이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저는 진짜 너무 모든 분야에서 윤석열이랑 너무 오버랩이 되는데 네. 아니 최수근 상병이 누군지를 몰라요? 최상병이라고 하는데 그게 누구를 얘기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이 나라 지키라고 군대에 보내. 그 생떼 같은 자식을 보냈는데 그리고 그 나쁜 사람들이 그 죽음을 그렇게 은폐하고 책임 있는 사람을 처벌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윤석열은 무슨 짓을 했습니까? 그게 너무 오버랩이 되고 세월호나 최수근 상병에 대해서 대하는 이 아주 비정하고 그 무지하면서도 무관심한 이 태도가 정말 그 윤석열 정부 하에서의 예를 들면 이태원 참사 같은 일들을 계속 떠올리게 해요. 네. 그 근조라고 하는 글씨도 못 붙이게 뒤집어서 뭐 맞아요. 검은 리본을 달아라 영정도 세우지 못하게 하고 그 추모식에 끝까지 가지 않고 본인 무슨 뭐 교회에 가서 뭐 예배를 드리고 그 모든 것들이 정말 국가 지도자가 국민들이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정말로 그 비정한 모습, 네. 국민들의 가슴에 더 대못 박는 모습. 저는 이런 분들은 정말 정치하면 안 된다. 하면 안 아니, 되죠.